조별로 이렇게 분수를 보고 목화 통수 각각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 5분 정도 줄 테니까 5분 사이에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자, 이야기하세요. 자, 입을 다물면 안 돼요. 입을 항상 떠들어야 돼요. 내가 오면 조용하면 더 떠들어야죠. 왜 조용해요? 온다고 조용하면 안 되고 더 떠들어야지. 다 끝났어요? 자, 각각 배속시켰고 배속시킨 이유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아, 이런 이유로 여기에 배속시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니, 다 하는 게 좋죠. 네. 자, 이야기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시간 더 필요할까요? 자, 시간 거의 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자, 누가 좀 발표를 하실래요? 발표하실 분 나와서 요거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누가 하실까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 없으니까 내가 말한 게 잘못됐다? 절대 아니거든요. 내 나름대로 의견이 있고 그 이유가 명확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정답이 없으니까 나와서 자신있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와서 이야기하실 분, 예, 나와주세요. 박수 쳐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동료들이 발표할 때는 핸드폰 이 손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토론할 때는 자료를 찾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발표할 때는 좀 어렵게 나와서 발표하는 거니까 손에 핸드폰, 마우스, 키보드, 화면도 다 꺼버릴까요? 그냥 화면 이거 보시면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화면은 놔둘 테니까 가능하면 안 건드렸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네. 키보드. 네. 자, 이야기해 주시죠. 네. 네, 혹시 책 갖고 계시면 22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보시면 오행의 특성에서 그 오른쪽 위에 그 순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분수대에서 물이 이렇게 뻗어 나가려고 하는 그 힘 있잖아요. 그걸 목으로 해석을 했고, 이제 화는 그 물이 퍼져가는 거. 토는 이제 퍼지는데 그게 완전 분사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지는 거를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금은 이러한 이제 물방울들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물방울들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이제 모이는 응집된 거를 금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는 이런 물들이 이제 다 같이 모일 거 아니에요. 분수대 밑으로. 그거를 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자, 이렇게 발표를 했죠? 발표를 잘 들어줬죠? 네. 네, 들었으면 이제 질문을 좀 간단히 해주셔야 돼요.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하면은 발표가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없다면은 발표를 너무 잘했거나 내가 발표를 안 들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질문을 좀 간단히 해줘서 잘 들었다는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이랑 수가 비슷하게 떨어져서 응집되는 건 모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둘의 좀 더 구체적인 차이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은 물방울들이 위에 있다가 이제 지평선에 딱 떨어진 그 순간을 금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그 물방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물 웅덩이가 된 거를 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수가 크고 더 응집된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요? 자, 답변을 못하면은 같은 조에서 네. 답변을 누가 대신 해줘도 되죠. 앞에 나가서 겨우 이렇게 했는데 너 혼자 죽어. 그럼 안 되잖아요. 살려줘야죠. 그래서 같은 조에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아요. 그럼 도와주시죠, 누가?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왠지 좀 다른 의견인데요. 네, 하세요. 저는 불이 그 분수가 빛에 비쳐서 반짝이는 게 그거하고 비슷하다. 네, 약간 다른 생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고요.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저는 약간 이 두 개가 분간이 안 될까봐 좀 더 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게, 이게 물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졸졸졸 흐르잖아요. 그 흐르는 거를 좀 약간 대비해보면 금이랑 수랑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나 또 이렇게 말고 다르게 설명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질문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요 5가지 말고 다른 쪽의 측면에서 5가지를 이야기했던 쪽이 있을 수 있겠죠. 다 똑같아요? 네, 다르겠죠? 네, 그래서 발표를 좀 나와서 해줄래요? 앉아서 해주세요, 그럼. 네. 저희 조는 땅과 금을 다르게 해석했는데요. 땅에서 씨앗을 뿌리고 걷어들이는 것처럼 물이 불어지고 다시 하수구로 들어가서 걷어지는 걸로 해석을 했고요. 금은 용도에 맞게 변형이 가능하니까 분수의 모양을 사람이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땅을 더 포함해서 오행이 나오는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자, 또 다른게 설명한 조가 있을까요? 예, 나와서 해주시면 더 좋겠죠. 네. 좁은 데로 나오시네요. 네. 저희는 그냥 직관적으로 물이 쇠 파이프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 높게 올라오는 걸 목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분출되는 형태를 불의 성질을 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땅은 모든 걸 잘 받쳐주는 걸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금과 같은 경우에는 쇠 파이프가 물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물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금의 성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물과 같은 경우에는 분수 자체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의 성질을 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약간 좀 앞에 설명과는 좀 다른 요소를 가지고 5가지를 구성했죠. 그죠? 그래서 네, 아주 좋아요. 우리가 목화토금수 오행 또는 음양 이런 걸 볼 때 딱 고정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고정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구나. 자, 이 5가지에서 뻗어나가고 올라가고 퍼지고 내려오고 물 이렇게만 보는 것도 있었고, 이 분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세멘트라든가 그 호스라든가 물이 올라오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물이 뻗어 올라가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네? 어떤가요? 뭐죠? 힘. 네, 힘이 뭐예요? 여기서 뻗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뭐죠?
분수에서 물이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뭐예요? 전기. 그죠? 전기 힘이죠. 모터가 돌아가지고 뻗어나가야 되죠. 자, 그럼 모터를 갖다 더 집어넣고서는 오행을 다시 만들어 봐라 하면은 또 달라지겠죠. 자, 똑같은 분수를 보고 요 위에 있는 건 보느냐, 요 속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까지 말해서 오행의 의미에 따라서 오행이 바뀌겠죠. 물이 뻗어 올라가는 순간을 갖다가 목으로 보통은 생각을 했는데 그 뻗어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을 주는 것은 뭐예요? 모터에다 힘을 주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모터가 목이 될 것이고 물이 뻗어 올라가서 퍼지는 이런 부분이 화가 될 것이고, 그래서 뻗어 올라가는 이 부분이 목과 화가 고정된 게 아니라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암기한다 했을 때 오행 기류표를 나중에 암기하게 되는데 그 암기할 때 무조건 목화토금수가 오장을로 봤을 때 간신부패신이다 라고 무조건 외우면 안 돼요. 왜? 목에다 간을 배속시켰느냐, 화에다 심을 배속시켰느냐, 비장을 토로 배속시키고 폐를 금에 배속, 신장을 수에 배속시켰느냐 하는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자, 목의 어떤 성질을 봤기 때문에 간장의 어떤 성질과 목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간장을 목에다 배속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설명하는 것이 맞아 하면은 그것이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맞아 아니요 하면은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같이 모여서 열심히 또 토론해야 되겠죠. 네가 맞아 내가 맞아 토론해서 야, 목에 해당하는 것은 간장이 아니라 심장이야 라고 결론 나오면 일단 심장이 정답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선배들이랑 우리 선생님하고 다시 토론해 보니까 간장이 목이 아니라 화가 아니라 수요. 그럼 또 수가 맞는 게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토론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서는 그냥 목화토금수가 간신부패신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 이걸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독후감을 쓰고 이 서평을 쓰고 할 때도 보면은 약간 그런 데서 좀 혼란을 겪는 경우가 꽤 많았죠. 그래서 토론하면서 이 사람은 겉에가 연하고 속이 딱딱하다. 또 이 각각류는 겉에가 딱딱하고 속이 연하다. 그래서 딱딱함과 연한 것이 두 개가 있어서 음양으로 만들어지는데 그와 해당되지 않는 연체동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토론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음과 양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가 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에 맞지 않는 예외적인 이런 부분들인데 그 예외적인 부분에서 또 음양을 또 구분할 수 있는 오행을 또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계 이치를 설명할 때 음양이나 오행을 가지고 이치를 설명을 하니까 많은 것들이 풀리더라. 그래서 음양오행론을 가지고 자연계 이치를 설명하고 그 자연계 이치를 보고 사람의 돌아간 이치도 같이 적용을 시키니까 이론적으로는 잘 맞더라. 그리고 실제로 임상적으로 보니까 또 어느 정도 그걸로 가지고 해결이 되더라. 하기 때문에 음양오행론이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지금 없어지겠죠. 한의학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데 굉장히 좀 찬물 끼얹은 소리 하면은 한의학이 앞으로 필요 없어진다. 한약 먹는데 효과 별로 없다. 비싸기만 하고 먹는데 효과 별로 없다. 한약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안 먹죠. 먹고 좋은 사람 몇 사람만 먹고 나머지 안 먹게 돼요. 지금도 많이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은 결론 둘 중 하나예요. 한약이 없어지거나 안 그러면 한약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차지해야 돼요. 한약을 썼는데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한의사가 뭔가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죠. 면허 땄다고 실력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한약을 썼을 때 한약으로서 이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고쳐나가느냐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 아까도 맥을 잡았잖아요. 맥을 잡았을 때 그 맥을 딱 잡고서는 이 친구가 자꾸 불편하구나. 이 친구는 아주 집중을 잘하는구나. 이 친구는 어디가 아프구나. 이 친구의 몸 상태는 100%구나. 좋구나. 하는 것들을 판단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음악을 들어도 그걸 갖다 딱 받아들이는 사람, 절대음감 있는 사람하고 아예 음치인 사람하고 보면은 전혀 차이가 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배웠던 내용들을 갖다가 얼만큼 내 걸로 소화시키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느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이런 걸 가지고도 한번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를 갖다가 이걸 가지고 목화토금수 여러 가지로 딱 설명했는데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분야에서 전체적인 이 분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뭘로 칠 것이냐, 모터는 뭘로 칠 것이냐에 따라서 목화토금수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요건 꼭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목화토금수를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수업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 보니까 이 목화토금수를 각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기울이 일반적일 때, 부족할 때, 넘칠 때 각각의 차이가 또 나더라 하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일반적으로 오행을 갖다 말할 때 곡직, 염상, 가색, 종역, 윤학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도 옛날 사람들이 불이 타니까 남는 게 없더라. 폐허가 됐더라 하는 것처럼 불이 너무 세게 타니까 공병을 하더라. 태고하니까 혁의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들도 옛날 사람들도 고민했던 것 내용들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정상적일 때, 부족할 때, 넘칠 때. 자, 봄에는 어때요? 바람이 불죠. 봄바람 불죠. 겨울에도 바람이 불지만 봄에 바람이 좀 더 대표적으로 불어요. 겨울은 좀 더 춥고. 자, 그런데 봄에 바람이 너무 태풍처럼 분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자, 그런데 너무 비정상적으로 세게 부르니까 이때는 태관하고 표현한 것이고 봄에 바람이 불었는데 바람이 안 불어요. 그 기운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부족이나 말한다. 그래서 평기냐 태가냐 부족이냐에 따라서 각각 나타나는 현상들도 달라진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오행까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음양오행론 전체적인 설명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인터넷 강의 1시간 듣고 오고 거기다 토론하는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모여서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게 모여서 하고 1시간 수업하고서 끝나고 대신 1시간 여러분들이 미리 인터넷 강의를 보고 들어오야 돼요. 예. 예, 바로 하시죠. 예. 바로 하는 게 점심 먹기도 좀 편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게요. 예. 인터넷 강의는 따로 강의실에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클래스룸에 올라오는 거예요? 저기 학교 사이버 캠퍼스에 올릴게요. 사이버 캠퍼스에 올리고 가능하면 그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간 내에 들어와서 미리 수업을 듣고 오시는 게 좀 낫겠죠. 그래야 거기에다 토론들을 좀 하니까 장상론에 해당되는 부분 앞으로 장상론 기혈진액 이 부분을 또 수업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미리 좀 수업을 듣고 오시고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요. 1시간씩만 들으세요. 그 내용만 이야기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별로 앉아서 토론하고 거기에서 발표할 거 발표 자료 모아서 발표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오행론에서는 각각이 이 오행 각각을 이제 표로 이 각각 오행에 해당되는 것, 목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들이 있다는 것들을 쭉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오행 기류표라고 해서 나와 있죠. 오행 기류표에서 오행 각각을 쭉 만들어 놓는데 자, 이렇게 자연계에서 오행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라고 해서 읽기도 힘들어요. 오행, 목화토금수 이거는 읽기 쉬운데 오 뭔가 몰라. 춘, 하, 장하, 추, 동 오방, 동, 남, 중, 서, 북 오기, 풍, 서, 습, 조, 한 웬일로 쉽게 읽어지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색, 자, 크게 그 다음 거
너무 어려운 거 요거. 네. 산, 함, 짠했던데요. 이 신짠 알죠? 라면에 남으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오, 취, 냄새. 어려운 거 넘어가요. 자, 쉬운 거. 오음 한번 볼까요? 오음. 각. 그 다음에. 자, 몰라 넘어가봐.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 오음계 있죠? 뭐죠? 음계 5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것처럼 국악에 쓰는 음계 5음계. 궁. 궁이고 또 뭐 있어요? 궁. 몰라요? 오음계 몰라요? 네. 국악에서 쓰는 음계와 양양에 쓰는 음계가 다르죠. 양양 도레미파솔라시도 쓰는데 동양에서는 궁상각치우 5개의 음을 써요. 그래서 궁상각치우 궁상각치우 돼요. 이게 뭔가 몰라도 아 치겠구나 찍을 수는 있겠죠. 나중에 그 궁상각치우를 알면 찍을 수 있잖아요. 원래 이건 징자인데 치자로 이렇게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면은 우리가 옛날에 썼던 이런 것들을 알면은 이런 글자들도 때려 맞춰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라 하는 것도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게 되면은 이런 것도 글자를 몰라도 이렇게 하겠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 그냥 그게 아는 만큼 읽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이 만들어 놓은 것이 과연 궁이라는 음이 왜 토에 속하는 애를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나도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이 음계를 모르기 때문에 궁상각치 음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음은 어떻기 때문에 토에 속한다. 못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 음악을 하던 사람들이 5개는 나누니까 이렇게 각치궁상으로 목화토금수를 연결시키면 되겠다 라고 해서 연결시켜 놓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갖다 그냥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딱 좋죠, 이거. 작년 시험 문제 이런 거였어요. 여기다가 이런 거 몇 개 지어놓고 30개 중 30점짜리 되겠죠. 30개 지어놓고 다 채우세요. 아마 다른 분만 이렇게 시험 볼 수 있어요. 2분만 이렇게 시험 볼 수 있어요. 개론 시험 문제 가장 쉽게 내는 방법. 그죠? 굉장히 좋아요. 그냥 딱 몇 개 그냥 빵꾸 뚫어놓고. 자, 도표가 이것만이면 참 좋죠. 행복하죠? 도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갑시다. 다음 도표. 또 달라요. 자, 인체에서 보니까 또 있다. 오행기립표에서 또 이렇게도 많이도 나온다. 그래서 이런 오행기립표가 있고, 이거를 다 외워야 돼요. 우리 수업에서는 나는 외우는 거 내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안 외우게 시켜요. 옛날에는 많이 외우게 시켰어요. 내가 못하니까 니네들은 잘 외워라 라고 좀 무식하게 시켰는데 반짝하는 효과는 있어요. 한 달다가 한 일주일 정도는 기억을 잘하고 하는 효과가 있는데 오랫동안 놔두고 봤을 때는 외운 놈이나 안 외운 놈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좀 더 해라. 외울 시간에 옆 사람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봄, 여름, 장하는 먹는 장하, 가을, 겨울.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목화토금수에 한번 배속을 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거 한번 해볼까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목화, 금수에 배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조별로 토론하고 발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5분 정도 토론 한번 하시죠. 목을 봄, 화를 여름, 가을을 금, 겨울을 수에 배속시켰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오. 자, 조별로 토론하세요. 자, 조별 토론. 조별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발표를 할게요. 자, 이야기들 하세요, 이야기들.
그러니까 토는 빼고 하세요. 네, 토는 하지 마시고 목, 화, 금, 수 네 가지만 하세요. 목, 화, 금, 수 네 가지만 하세요. 해요. 이야기들 하세요. 자, 이야기들 하세요. 내 거 쓰지 말고, 이런 거 쓰지 말고, 이야기 먼저 하세요. 이야기하세요. 괜찮아요. 네. 왜 내 눈치를 봐요? 이야기 하라는데. 아니, 괜찮아요. 하세요. 네. 끝났어요? 말도 안 돼. 열심히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 이야기로 하세요. 옛날 사람 저거 만들려고 몇천 년을 노력해서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 30초 만에 끝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죠. 아무것도 모르거나 저 단계를 뛰어넘었거나. 여러분들 천재예요. 천재가 안 되려면 좀 더 이야기하세요. 천재들 많네. 자, 이야기들 다 되셨다면요. 자, 누가 나와서 발표를 좀 하실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목, 화, 금, 수에 해당된다. 예, 나오시죠. 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의견이라든가 또 보충시킬 거 질문도 좀 해주세요. 저희는 되게 빠르고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봄에는 모든 것들이 새로 피어나고 씨앗이 있다가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 때문에 목이 봄에 배속됐다고 생각했고 여름은 가장 따뜻하고 제일 더운 때이니까 화로 배속했고 금은 그 뭔가 결실을 맺어가지고 열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을을 금으로 배속했고 수는 뭔가 수렴하고 가장 차갑고 시원한 때여가지고 겨울을 수에 배속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질문도 받아주세요. 네, 질문 있으시면. 네. 가을이 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결실이랑 금이랑 어떤 연관관계로 그렇게 연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뭔가 그 금이 그 광물처럼 땅에 있는 그 뭔가 결정체잖아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그 가을에는 뭔가 그 봄, 여름을 거쳐서 있었던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과적으로 뭔가 결정을 만드니까 그래서 금을 가을에 좀 배속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더 해주셔도 돼요. 네, 저쪽 손든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 더 해주세요. 우리 생각은 좀 다르다 하는 것들도 이야기해 주시고. 네, 자꾸 이야기해 주시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니까요.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죠. 너 혼자 앞에서 고생해봐라. 네, 좀 더 도와주시면 더 좋은데요. 네, 다음에는 좀 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야기 하시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애매한 것들이 이제 가을, 겨울 이때는 상당히 애매해요. 상당히 애매한데, 뭐 옛날 글자로 봤을 때 추수동장한다. 천자문에 나오는 추수동장. 가을에 거둬들이고 겨울에 저장한다. 저장이라는 의미가 뭐죠? 그냥 창고에 쌓아놓는 거. 왜 겨울에 창고에 쌓느냐? 그렇죠? 가을에 많이 축소해서 많이 있으니까 많은 걸 갖다가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남아 있으니까 일단은 남은 거를 저장을 하는 거. 그래야 그 다음 봄에 보릿고개에 어느 정도 먹을 게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먹을 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이 생활을 좀 더 생각해 주시면은 좀 더 편하죠. 지금이야 뭐 이 저장 창고가 워낙 발달을 잘하니까 한겨울에도 딸기도 나오고 전혀 나올 수 없는 뭐 이런 것들도 계절이라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지만은 옛날에는 계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 있었죠. 사람들 생활에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었고 해서 그런 생활들이 거의 수천 년 동안, 몇억 년 동안 이어져 왔었고, 최근에 와 있는 한 100년, 200년 사이에 우리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최근 100년, 200년 사이가 아니라 그 이전 상황들을 생각을 하고 그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배우는 것이다 라고 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걸 배우면서도 요즘 생활에 맞게 수정을 할 필요가 있죠. 한의학이라는 것이 1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딱 끌어와서 요즘 시대에 맞게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수정을 해주는 건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의학을 배우고 그 배운 한의학을 현대에 맞게 수정시켜주는, 고치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교수들이 그런 걸 했으면 좋았는데 교수들도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못했고, 또 그러니까 항상 후배들 너네한테 부탁한다, 내 뒤로 부탁한다 하는데 그 후배들도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나도 능력이 안 돼, 내 뒤를 부탁한다, 뭐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때에 맞게 좀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중앙, 서북 이런 것들도 맞춰서 설명이 가능하겠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 생장, 화두장, 좀 그나마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은 모행에 이렇게 해서 목, 화, 토, 금, 수 각각에 배속시킬 수 있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동료들하고 자꾸 토론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행론, 오행 각각의 성질, 그 다음에 오행 규律표까지 소문하게 된 거예요. 거의 뭐 날로 먹었죠. 나는 굉장히 쉽게 넘어갔는데, 그래서 오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까지도 언급이 됐고, 다음 시간에 오행의 상생상극, 음양에 보면 음양에서도 이 특징이 있었죠. 음양의 특징이 있었던 것들, 그런 것처럼 오행 각각의 성질이 있었고, 그 각각의 성질에 따라서 오행에 배속될 요소들을 배속시키는 것. 분수는 그냥 쉬웠게 했었고, 이제 자동차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동차를 갖다 놓고 이 자동차를 오행에 배속시켜라. 좀 더 우리 강의실에서는 빔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봐라. 선풍기를 가지고 오행 배속시켜라.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되겠죠. 모두가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5가지 요소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5가지 요소를 어떻게 뽑느냐. 사람이 있어서도 그래서 아까 오행 기준표에서 이것도 이 5가지 요소를 어떻게 뽑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곡식 같은 경우는 곡식이 어떤 데는 목에 해당되고 어떤 데는 토에 해당되고, 그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곡식 5가지 똑같은 게 아니라 곡식이 달라졌어요. 곡식이 배석되는 곡식이 달라지니까 그 곡식이 목에 해당되기도 하고 금에 해당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 이런 것들은 또 보면은 봄, 동쪽 이런 것들이 거의 이렇게 연역적으로 나중에는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원화됐잖아요. 일원화됐으니까 간장과 생략, 사람 몸에서도 간장과 연결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연결되는 부분들은 다 간장은 목에 속하니까 간장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오행상 다 목에 해당된다 라고 해서 그냥 쉽게 연결시켜 버려요. 자, 간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죠? 사람 몸에서 간장. 간장이 생겼을 때 몸에 나타나는 변화. 얼굴이 노래지고 눈이 노래지고, 그럼 간장과 눈도 연결이 되겠구나. 손톱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손톱도
간장에 해당되는구나. 그래서 간장과 눈과 손톱, 이건 다 오행배속상 무엇이냐? 외우지 않고도 대략적인 거 아니면은 다 목이다. 오행배속상 목이다. 손톱, 오행배속상 손톱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왜 목이냐? 간장과 연결되는 부분이 손톱이기 때문에 이 목이다. 어떻게 연결되냐는 좀 나중에 배우겠죠.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오행상 목에 배속시켰구나. 라고 해서 나중에는 그냥 날로 먹는 거죠.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결되니까 이것은 다 이쪽 부리에 포함시켜. 연역법으로 그냥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배속을 이 표를 갖다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은 좀 더 쉽고 대신 정확히 쓰라면 못 쓰죠. 그죠? 정확히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배속되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다섯 명 했다가 이 5명이 이 사람 포함해 이렇게 5명이 가면은 이 사람 오행 속성이 바뀌는 것이죠.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항상 목이 아니라 어떨 때는 여기서는 목이었다가 이쪽으로 배속되면은 금이 되고 이쪽으로 배속되면은 화가 되고 할 수 있어서 배속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그거 기억하시면은 구체의 오행 규례표 외울 필요 없고 외울 필요 없으니까 좀 더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행에 대한 부분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했고 다음 시간에 한번 오행의 상생상극 간단해요. 상생상극하고 그 다음에 한의학에서 오행론 어떻게 따지느냐, 음양오행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들은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쭉 이런 게 있다고만 알려주고 넘어가는 식이 되지 뭐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좀 더 진단학이나 생리학 이런 걸 배우면서 다 알게 되는 이런 거니까 이런 게 있다. 음양론 편에서 간단히 이렇게 넘어간 것처럼 간단히 넘어가서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이버 강의 듣는 법 이런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 네.